어쨌든 세금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낮추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쭉 공부했던 거 분배하고 수익을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은 끝났는데 요때 어떻게 6개월의 단기 투자를 볼 수 있었느냐, 이 노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6개월을 잡고 갔는데 실제로 이제 석 달 걸렸죠. 이때 어떻게 된 거냐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부동산 규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요 지역은 개발하지 마. 내 허락을 받고 일부만 개발하고 웬만하면 개발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왜 하냐? 도시관리계획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한다. 그래서 공익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제한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녹지 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소식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 미관 이런 데에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다음 기발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래 있는데 이게 뭐냐면 3, 4, 5번이 뭐냐면요. 3, 4, 5번이 이 지역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데 사실 투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일정 기간 동안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그럼 이 기간이 언제냐면 1년에 한해서 3년 이내에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지정하거나 2년을 지정하거나 3년까지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까지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까지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3 플러스 최대 3 플러스 2 해서 최대 5년까지만 지정을 할 수 있고 여기가 앞으로 개발할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두 필지를 우리는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에 1.1km 정도 떨어지면 울산의 간절곶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절곶 공원은 2014년 5월 19일에 공원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공원 확장을 왜 하냐? 이제 부산이 해운대를 필두로 해서 관광지로 해서 개발 중입니다. 관광지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의 인구가 부산으로 뺏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이 간절곶 공원, 우리나라 내륙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간절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관광 명소화로 만들겠다 해서 이제 지금 공원을 더 확장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19일 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때도 나오죠.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2년이 연장 가능하다. 그 말인즉슨 이제 2014년 5월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19일에 밝혔다. 5월 19일에 밝히고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2014년 플러스 3인 17년에 해제가 되거나 최대 2년 연장을 해서 2019년에 해제를 연장하면 해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포인트는 2017년에 해제 또는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2019년에는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7년이 주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17년 5월이죠. 여기가 간절곶 공원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2017년 5월 31일 날 해제가 하게 돼요. 여기를.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우려된다라고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2017년 11월 15일 날 이제 매각을 하게 되죠. 예. 요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2017년 11월 20일 날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샀던 게 이제 2017년 8월이죠. 8월. 계약일은 5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전후로도 괜찮아요. 이 전후로도 투자를 여러 건 했거든요. 제가 이 해 연도만 10건 이상의 토지 투자를 했어요. 한 12~13건 이게 되는데 요때 이제 17년이 주요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 간절곶 해제가 되고 투자했던 땅은 이 도로를 그대로 따고 와서 요 정도의 땅이 되거든요. 하면 요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다?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요 개발 압력이 요까지 온다라는 거죠. 요까지. 예. 그래서 제가 하도 투자를 많이 해서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래 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는 비교적 단기 투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규제 정책도 규제가 돼 버리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개발하게 되니까 이 옆이 뜨는 거예요. 여기가 개발할 곳이 분명하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풍선 효과를 해서 이쪽이 떴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떴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2017년 5월에 해제가 되니까 여기가 개발을 하게 되면 옆에 지역은 덩달아 다시 한 번 더 뜨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내가 뉴스를 보면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했던 사례고요. 사례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억 3천만 원짜리 땅을 2017년 11월에 샀습니다. 11월 15일 날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는 보면 상서면 가울이라는 곳이고요. 땅을 샀는데 이렇게 이제 3개 건물, 토지, 건물, 토지에서 3개 이게 토지죠. 토지 하나를 건물이지만 땅을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2017년 11월 30일 날 2억 700만 원을 팔았어요. 보세요. 2017년 11월 15일 날 사서 11월 30일 날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유권 이전이 연달아 2번이 돼버렸죠. 연달아 2번이 돼버렸어요. 이게 왜 이래 됐냐?